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너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되었사오니 참으로 듣는 모든 이들이 그 중심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 그리고 자가진단. 지금은 자가진단을 못할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못하게 하느냐, 누가라고 책임을 지기는 너무 지금 안 됩니다.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1500년간 교황제도가 모든 인류를 무덤덤하게, 같이 하락이 되어진데도 불구하고 무덤덤하게 보낸 역사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단위 국가마다 단위 국가 내에 있는 자들을 국민이라 하는, 통치라고 하는 이 내용 때문에 국민들을 어마어마하게 가치를 하락시킨 요소가 있다. 대표적인 내용이 지금 대한민국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앞에 있는 수많은 정권도 여러 형태로 역사를 왜곡하고 많이 했지만은 다른 여러 가지 역사보다도 역사의 어떤 부분적인 내용을 갖고 자기한테 맞춰서 왜곡하는 건 있지만은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즉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대대로 이 자리에 세워놨는데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역사 가운데서 발자국을 해서 이어져서 그걸 붙잡고 후대 사람들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 민족이 참 우리 민족의 역사는 이것이기 때문에 온 인류와 더불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자세로 가야 된다, 이것 해라고 역사를 지금 연결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역사 부분을 고리를 싹 빼버리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어떤 욕심 때문에 북한에 있는 참 북한과 연결해서 안 되는 역사, 북한과의 지금 흐름에서 단절해야 될 그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의 역사를 싹 빼버리고는 들어가 버리니까 딱 이빨이 맞아 나니까 좋다고 지금 기고만장해하고 교황까지 끌어들여 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 요약이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사실은 개인의 가치 문제를 갖고 이야기해서 금년 한 해를 넘어가려고 했는데 부득불 전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전쟁은 이제는 이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가오는 전쟁이다. 전쟁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을 어떻게 보면 협박, 아니면은 전쟁 공포심 조장,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내용을 갖고 말 안 하면은 어리건 저한테는요,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놈들은 그 직무유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개인은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라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말 안 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불 지금 이 설교, 2018년 설교를 개인의 가치 상승으로 나오다가 그것에서 전쟁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요소는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유도를 한 게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교황이 북한에 방문한다. 있을 수 없는 환경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주변에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득불 전쟁이 나오는 요소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개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전쟁이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전쟁으로 확산되느냐? 대한민국의 전쟁은 남북의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도 지금 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현재적으로. 남북에 있는 내용이지만은, 그런 이슈로 나오지만은 실제로 이것은요,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확산이 된단 말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전쟁. 이것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 김정은이 교황 연결되어지는 어떤 구도, 3자의 구도가 만드는 합작품이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나타난다.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나오니까 나중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디서 그것을 실마리를 찾느냐.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드는데 이 자료가 증거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요, 실제 쉽게 일어날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는 전혀 그거는 근거도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나중에 나타났을 적에 그 근거를, 그 실마리를 문재인, 김정은 교황의 삼각구도에서 이걸 봐야 된다. 세 사람의 행적은 하나님이 절대 좋아하지 않는 그 행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나기 때문에 한반도의 역사 아주 중요하게 봤던 6.25 사변이라고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빼버리는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나타난 이 3자 구도로 말미암아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불가불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반도에서 형성되면서 이것이 불똥이 튀어가지고 결국 미국과 중국으로 전쟁이 난다. 옛날에 2차 대전 일날 문제나 또 1차 대전도 처음에 어디 거창하게 해갖고 야 1차 대전 일으키자 2차 대전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2차 대전은 단순한 총알 한 방,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총알 한 방이 쭉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전쟁도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넘어가는 것도 대한민국이나 중국이 남한에 있는 이 전쟁이 뭔가 거창하게 핵미사일 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어째 보면 아주 그 구식 비행기가 폭탄 한 2개 떠뜨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냥 없을 수 있는 이건 별거 아닌 옛날 어떤 구조인데 지금 시대에 나타나는 건 어쩌다가 실수연건이 하는 건데 그것이 나중에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요 구도, 전체적인 구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중국의 상황이 어떻게 될 거다, 이건 나중에 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하고. 그러면 1차 대전이라고 하는 내용도 세계 1차 대전 잘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 교황이 관계됐대요. 러시아에서부터 관계됐다 이야기를 했고, 2차 대전, 2차 대전도 교황이 관계된 거는, 이거는 히틀러하고 교황하고 나치스 조약이 있단 말이에요. 1939년 이전에 35년인가, 이거면 나치스 조약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는 그 내용이 나치스 조약 이후로 2차 대전 1939년 전에 4, 5년간 전 유럽에 어떤 유대인들을 독일인이 나치스가 그걸 끌어갖고 인종차별하게 된 그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은 이미 다른 자료에서 이미 다 밝혀놨고 분명히 어떤 보이지 않는 전쟁에 실제로 도화선하고 그 뒤에 교황이 연결됐던 이거는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원인 제공은 교황이 관계되어 있다. 그럼 여기에 저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 이걸 3차 대전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1차, 2차에도 교황이 있으니까 3차에도 그러면 교황이 관계되어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을 어떤 전쟁으로 봐야 된다. 3차 대전으로 우리는 인류사에 기록할 수 있다. 왜? 대한민국의 이 위치 때문에 분명히는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벌써 1894년에 있었던 청일전쟁, 그것부터 벌써 우리 대한민국은 1차 대전 일어나기 전부터 대한민국의 역량이 2차 대전도 관계되고 3차 대전도 지금 이제 그런 요소로 해서 교황이 지금 개입하는 이런 요소가 있어서 전쟁의 원인 제공은 교황이 분명히 있고 나타나는 현상은 또 다른 현상으로 국가 간의 어떤 대립 나타나는 내용이 나온가 하면은 그러나 여기에는 또한 대한민국 역사가 같이 공존해서 같이 존재하고 있네요. 역사적인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다. 요 내용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그러면 일어난다면은 이것은 그러면 3차 대전 인류가 말한 전쟁이 끝났느냐? 더 이상 뭐 인류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거냐? 그런 것은 지금 우리가 개념적으로 3차 대전 일라면 인류가 망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인식되어진 내용이지 그건 실제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3차 대전 이후에 마지막에 또 있는 전쟁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전쟁일까? 이거는 그 전쟁이 당연히 가야 되기 때문에 또한 이 3차 대전도요, 어쩌보면 필요한 어떤 과정인 거예요. 인류 전체가 가는 과정에서는. 3차 대전은 어떤 모양에 나타나냐?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지금 현재 일어날 수 있는 요소는요, 누가 봐도 이거는 확률적으로 0.001%도 안 됩니다. 0.00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에 과정이 있는데 어떤 과정이 있느냐? 소련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현재 캐시마크를 붙이는 거예요. 소련과 이스라엘은 다 같이 성경을 근거로 해갖고 전쟁이 나는 이 상황을요, 서로 간에 지금 피하는 거예요. 성경 밖에 있는 사람은 이거 잘 모르지만은 성경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거는 분명히 언젠가 하면 전쟁이 일어나겠지만은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전쟁이란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전쟁 자체가 상황이 나타나는 것에서 분명히 하나의 전제 조건에서 나타나는데 앞전에 있어야 될 전쟁으로서 나타나는데 마지막 전쟁은 아니다. 그럼 여기엔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될 요소가 있잖아요. 더 이상 그러면 이 마지막은 아니라 하는데 그럼 일어난 이 전쟁에 대해서 또 목사가 설교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나는 이 대한민국의 목사가 이런 말할 때에 이 말을 하면서 남겨줘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준비 요소 결국에는 나눈 내용은 이 구도는 그럼 어디서 봐야 되느냐? 1차, 2차, 3차로서 끝난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그럼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어찌 보면 3차 전쟁이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한국을 근거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나타난 내용이니까 이 개념이 지금은 전혀 이런 말을 할 때는 전혀 전쟁이 날 것 같지 않는 이 나라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전쟁이 날 수 있는 사회적인 미국의 상황 중국의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 놓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내용은 들어가기 전에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이 미국과 중국의 전쟁의 모델을 1차, 2차, 3차로 해서 또 다음에 나오는 이 아마겟돈 전쟁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3차 전쟁을 어디에서 모델을 가져올 건가 이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연적이라면은 어디에서 모델을 가져올 거냐. 지금은 전혀 일어날 것 같지가 않는데 우리는 첫 번째는 그에 접근하는 내용의 첫 번째는 미국의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것과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와 그 어떤 중국 내의 사회적인 위치와 내부와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발자국 이거는 지금 언젠가 하면은 부딪혀야 돼. 분명한 어떤 요소가 있는 거예요. 어떻거나 부딪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회의 어떤 흐름에서 넘어오는 이 어떤 가치관, 인류 전체가 어쨌든 한 번은 하나로 되어야 되는 요소에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 요소가 있어갖고 지금 미국이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와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조우하고 있는 이 요소가 있는데 중국은 대대로 고유하게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어떤 국토와 그 범위 안에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력을 어느 세력이든지 다 그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야말로 늪이란 말이에요. 늪. 어떤 문화가 들어가도 그것이 들어가면 이것 자체가 나타나지 않고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중국이라는 속에 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요소가 있대. 이 두 대륙이 전쟁이 해야 될 요소는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부딪혀갖고 이 교류를 통해서 전쟁이라는 교류를 한번 싹 함으로 해서 전 인류가 하나가 되어지는 데는요, 어쩌보면 필수적인 어떤 과정으로서요, 어쩔 수 없다. 근데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 내용을 어떤 발발이 되어진 요소가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델이 그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어쩔 수 없는 과정으로서 봐야 되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을 지금은 미국 사람이나 지금 중국 사람이 어떻게 미국하고 전쟁한다, 중국과 전쟁한다, 누가 한 사람 말하기도요, 그런 걸 시나리오를 만들기도, 물론 전략가들은 어떤 여러 가지 구축하고 전쟁상이 될 만한 뭐 어떤 군함들끼리 충돌 사건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무기 막 비교하지만은요, 그거는 참 인류의 어떤 최종적인 내용에서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거의 대부분은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모델로서 이거는 확실히 있는 하나의 모델이다 라고 볼 때에 1차, 2차, 3차가 끝나서 3차로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1차에도 교황이, 2차에도 교황이, 3차에도 교황이 되어지는 이 구조, 그리고 마지막에 교황제도 자체가 연결되지 않는 마지막에 이제는 또 하나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소련과의 전쟁이 되어질 수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이건 도대체 어떤 구조냐 이겠어. 예를 들어 그걸 우리가 성경을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마겟돈 전쟁도 성경이라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에서 어디에서 이 구도를 봐야 되느냐.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라는 내용은 성경에 없는데, 근데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에 3차로 끝을 내고 전도 여행이 끝이 난 게 아니라 로마의 마지막 압송되어가는 그것도 마지막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저 내용을 마지막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본다면은 바로 3차 대전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3차 대전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같다. 이 성경에 그 구조가 있다는 요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분명히 일어나는 과정이라면은 피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그 속에서,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지고 어떻게 나타날 건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디아스포라 형성이 나타날 거다 하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것을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긍정적으로. 어차피 일어날 내용이라면은 피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우리가 모델로 했다면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대한민국 역사는 디아스포라는 그 환경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건데, 어떻게 나아갈 건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준비하자. 한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요, 지금부터라도 이 방송을 듣는 대로, 지난번에 말했지만 1004-236인가 그 주변을 분명히 해서 빨리 전환해야 돼. 삶의 방향을 빨리 전환해야 돼요. 모든 삶이 전환을 빨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한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요, 아주 경제적인 어떤 그 모든 초점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내세울 것은요, 어떤 걸 갖고 하려지 말고 한글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글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런 환경을 단일화시키는데 언어적인 그 기능이 있으니까 영어보담도 대한민국 언어, 이 한글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전 세계를 가지고 우리가 통일시키는데 우리가 줄이가면 된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대응적으로 나타내는 거지. 긍정적으로 나타내는 거지.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끝나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기서 표현한 대로 대한민국 때문에, 대한민국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연결됐다 하는 것에서 끝날 때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나타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교황제도가 이제는 거짓이 온 인류에게 드러나서 문재인, 김정은, 교황, 이 세 무리는 이제는 지구상에서는 더 이상 이름을 끄집어내서 안 될 그런 위치로 만들어가는, 교황제도가 몰락되고 교황제도 사라지고 천주교 각 나라에 있는 천주교는 여전히 있더라도 자국 단위로 얼마든지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나갈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두 번째는 중국의 붕괴가 오죠. 중국의 붕괴. 뭐 미국도 온전하지는 못할 겁니다. 중국과 전쟁했는데 뭐 어떤 그 가능성이 있겠어요? 전쟁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뭐 국소적이든지 안 그러면 뭐 좀 전반적인지 할 수 있는 거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사건을 하나만 해도 이거는 상징적이잖아요. 중국은 분명히 이제 공산당이 물러가고 중국의 어떤 그 각 성 단위로 해서 독자적인 어떤 그 시장 구축을 경제 단위로 해서 형성되어지는 이 내용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늘 우리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교황제도로 인해서 인류사의 전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퇴폐하게 됐는지 그걸요 중국도 그제서 받아들이는 교황제도로 인해서 이리 된 거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요소. 그래서 또 중국이 깨달아야 될 내용은 뭐냐, 중국의 붕괴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박근혜 우리나라 대통령 그 중국에 개입해가지고 박근혜 탄핵에 중국이 주도 세력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게 만천하에 전 인류 가운데 나타나는 분명한 또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그 같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붙잡고든 중국 자체가 내부적으로 붙잡고든 그 내용 자체를 포기를 하는, 교황도 교황 세력이 포기돼서 붕괴되고 중국도 중국 세력이 붕괴되면서 중국이라고 하는 고유한 그쪽에서만 안고 있던 그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래 돼야 인류 전체가 서로 소통되는데요. 이건 대단한 어떤 필요 요소가 되니까 미중 전쟁은 필요 어떤 조건에 들어간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디아스포라가 형성되어지는데 이 내용에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전 세계는 지금까지는 정치적인 단위에서 국가 단위로 형성되었냐면은 이제는 정치적인 단위에 뛰어넘는 거예요. 이 중국, 미국의 전쟁은 바로 그런 요소가 뛰어넘는데 그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형성되어짐으로써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전 세계 경제는 이원화, 즉 낮은 자리, 우리가 이야기했던 1004에서 계속해서 그 1004 그룹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낮은 자리 경제 자체를 하나 형성되고, 그리고 또 높은, 그보다 뭐 거리를 뭐 전혀 접근하기 힘든 높은 차원의 인류 자체가 개인이 각 나라에 있더라도 각 나라에서 이 분명히 그 경제 위치에 높이 있는 사람하고 경제 위치에 낮은 사람은 이 사람의 분류가 분명히 따로 구분되어지는 요소로서 인류 사회는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빈부 격차는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이 한번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편하게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권리들은 이제 결국 중동에 있는 석유가 나는 사람, 석유를 가지고 누린 사람하고 석유 없는 사람하고 그 누리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가 나듯이 어마어마한 문명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혜택을 누린 사람은 엄청나게 누리고 혜택 누리지 못한 사람은 이거 뭐 접근하기 힘든 그 요소로 간다. 그러므로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어떤 문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이기들을요 되도록 전략하고 되도록 그 쓰지 않는 그런 삶을 지향하고, 그리고 산업에 종사하려고 하면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걸 확보하는 전략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개인의 가치가 국가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이 걸음에서 늘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 경계를. 국가가 지향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가 국가의 무슨 공무이다 아니면 국가의 무슨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누구다 그랬어요.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이 그 국민들을 얼마나 해롭게 하는지 이 부분이 있으면요 손을 딱 그만두고 공직을 그만두고 당당하게 국민들의 개인의 안녕과 개인의 어떤 삶의 수준을 위해서요, 그 어떤 그 존엄한 가치를 위해서라도 자기가 물러설 수 있는 그런 그런 단안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한,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한, 지금은 그 능력 자체를 잃어가기 때문에 전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국가가 정부의 주도로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미국도 미국대로 타락되어지는 모습, 중국은 중국대로 국가를 엄청나게 국민들 어마어마하게 억압하는 그 요소가 뭐 드세가면서 결국 두 나라가
충돌되어진 요소가 있을 것이다.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가치 상승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본문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 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이 차이가요, 앞으로 가면은 인류 전체를 이원화시키는 구조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